안녕하십니까. 금산시 가선거구 옥고복산의원 옥도 옥서면 출신 김경구 의원입니다. 먼저 제게 제264회 제1차 정례의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산시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강윤준 시장님을 비롯한 18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본 의원의 시정질문 요지는 지난 제263회 임시 제1차 본회의에서 5분만을 통해 제안한 공동주택사업계획 통합심의위원회 해촉 공고에 대하여 어떻게 하냐는 답변 이외에 아무런 조치 없는 것과 이와 관련하여 행정 의혹들을 묻고자 하니 시장님께서는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과거 이력을 보니 민주화운동과 시민단체 활동을 하셨더군요. 시장님은 2009년도 당시 음파호수공원의 인근의 단독주택 허가권과 관련하여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아시죠? 지곡동산 186-3번지 편의상 구 음파 수락상 옆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2009년 10월 5일 토지 소유주인 원고가 단독주택 건축 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10월 28일 군산시는 경사도와 오수관 연결 문제 및 음파 관광지 주변 경관 보전 등을 이유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도 있는 자문과 도시계획 조례 등에 따라 불허를 하였습니다. 2010년 3월 행정심판에서 원고의 소는 기각되었으나 원고는 2010년 6월 21일 제소하여 2011년 2월 8일 군산시는 패소하였습니다. 당시 음파호수 공원 보존을 위해 명분이 있고 이길 수 있는 다툼에서 후속법적 대응을 포기한 군산시에 대하여 군산시의회가 강하게 질타를 한 사실과 더 이상 음파호수공원 일원을 훼손하지 않도록 집행부는 관련 용역을 통해 대책을 강구하라고 당부한 바 있습니다. 당시 방송 언론을 통해서도 군산 시민과 시민단체들이 음파호수공원의 경관 보존을 염려한다는 것을 시장님은 누구보다도 더 관심 가지고 잘 아시지 않았나요? 매 당시에 군산시는 개인 사유 재산이지만 해당 건축허가를 불허하고 행정심판에서도 불허를 인정했다고 보십니까? 당시 단독주택 허가지역 근본 아파트 승인지역의 용도지역은 같은 제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결국 군산시는 근본 29층 아파트 사업계획에 대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환경적, 경관적 문제도 왜 무시했습니까? 그렇다면 2009년 10월 28일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단독주택 건축 허가는 어떻게 불허되었습니까? 그것은 역량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와 도시계획 조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음파호수공원의 환경을 보존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염원을 인지한 공직자들의 의지가 행정에 반영된 결과라고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2022년 4월 지곡동 아이파크 29층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 보고서를 받고 어떠한 지시를 했는지와 음파호수공원의 보존 방향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본 지곡동 아파트 사업계획 통합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히어로를 검토해보면 어떻게 하면 승인을 해줄 것인가에만 진전성이 보이는데 통합심의위원회 히어로에서 발췌한 몇 줄만 읽어보겠습니다. A씨, 건축부지 서축도 사업 추진이 되고 있는지, 단순히 여기 웅벽이 생긴다는 게 아니고 이후에 아파트가 생겼을 때 반대쪽에서도 웅벽이 필요한 사항이 되어서 겹치게 되면 우리가 보는 것보다 심한 경관 문제가 될 거라고 본다. B씨,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도로부터 잘못된 거다. 그러다 보니
웅벽이 계속 생기는 거다. 시시, 이렇게 웅벽으로 처리하게 되면 위의 단지에서도 웅벽을 만드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 그러면 웅벽이 중첩되어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많다. 도로 이쪽도 웅벽, 도로 건너서 또 웅벽. 그러면 황당한 거다. 환경과 생태는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 된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경관과 환경 상태 훼손에 대한 문제점을 알면서도 승인을 찬성했습니다. 왠지 석연치 않게 참석위원들 중에 29층 고층이라고 하는 경관 위해성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한 위원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시장님은 당시 위원이 심의 결과 보고를 받으실 때 이러한 효력 내용을 보셨다면 위원들의 진전성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셨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들이 사랑하는 음파호수공원 일원의 아파트 건설 계획에 대하여 건설업자만 생각하고 시민을 무시한 심의위원들을 해촉할 것을 권고했는데 아무런 조치나 답변이 없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시민들의 민의를 무시하는 심의 결과를 초래한 심의위원들을 해촉할 것을 다시 한번 권고합니다. 이것은 시민들의 목소리입니다. 다음은 해당 아파트 신축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중로 2-16호선과 중로 2-63호선 사업에 대한 기반시설 부담금을 왜 부과 안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님, 사업 시행자인 은성종합개발에 특혜를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란 기반시설 부담 구역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신중축 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부가 징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신축하고 있는 은성종합개발은 도시계획도로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과 대상이 아닙니까? 군산시는 2022년 8월 5일 지곡동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 고시하였으며 같은 해 10월 21일 해당 아파트의 건설사업계획 승인을 했으므로 국토계획법에 따라 2개월 이내인 12월 21일까지 기반시설 부담금을 부과했어야 합니다. 부과 기한은 9개월이나 경과한 2023년 9월에야 기반시설 부담금 관련 협의를 진행한 자체도 문제지만 본 의원이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 증빙 자료를 요구하니까 2023년 4월 18일자 자문 변호사로부터 받은 자문 의견서를 본 의원에게 제출하면서 당당하더군요. 그래서 본 의원도 군산시의 자문 변호사 두 분께 자문을 받은 결과 본 의원이 법 해석이 옳았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의 질의서 회신 또한 본 의원의 생각과 일치했습니다. 그렇게 당당했던 부서는 왜 2024년 4월 26일 해당 아파트 진출입도의 도시계획 도로사업 실질계획인가를 고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련 법에서 정하는 사업계획 승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기반시설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행정절차 위반이라고 하는데 시장님은 정상적인 절차라고 보십니까? 시장님, 시민들은 시에 내야 할 납부금을 하루만 늦게 내도 가산세를 낸다는 것 알고 계시죠? 그런데 군산시는 아파트 사업 시행자에게 적법하게 부과해야 할 부담금조차 부과하지 않았는데 이런 사실을 시민들이 알면 어떻게 이해할까요? 시민들도 시의도 허가난 줄 모르는 경관 좋은 음파호수공원 남단의 29층 8동이 고층 아파트 시행업체를 봐주었다는 것을 시민들은 어떻게 해석할지 생각해 보셨나요? 시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기반시설 부담금이란 난개발을 막고 주민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법률과 행정상 하자가 발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국토계획법 제69조 제2항에 따르면 시장은 납부 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대법원 판례에서도 행정행위는 처분 당시에 시행 중인 법령과 허가 기준에 의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시하며 상급기관인 국토부로부터 본 의원의 문제제기에 동의하는 의순을 받았습니다. 시장님, 군산시는 행정절차 위반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2023년 4월에 시 자문변호사에게 보낸 자문 요청서가 그 증거입니다. 문서 번호도 없고 결제, 선도 없어 행정문서라고 볼 수 없는 이러한 문서가 군산시의 민낯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4월 도시계획과장과 담당 계장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 있으나 문제를 솔직히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모습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부과 대상 판단은 고실로 기준으로 한다. 법적으로 그렇다고 답하길래 어느 법이냐고 물었더니 국토계획법 제68조라고 했으나 해당 법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있다라고 거짓 답변하였습니다. 해당 아파트 주변 신설 도로는 출입로이므로 건설 시행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인데 담당 계장은 시행사는 기반시설 부담금을 내는 것보다 도로로 기부 체납을 하면 금전적으로 손해이며 군산시가 오히려 이익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대로라면 시행사는 왜 손해를 보면서까지 도로를 기부 체납합니까? 여기에는 또 어떤 의혹이 있는 것입니까? 시장님, 음파호수공원이 난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를 그대로 둬서는 안 됩니다. 군산시는 만시지탄을 경계하며 국토계획법 제3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 원칙에 따라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존하고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제2조에 따라 음파호수공원 보존을 위한 로드맵을 다시 만드십시오. 남아있는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 대하여 자연경관지구로 지정하는 방안도 재추진하십시오. 시장님, 2024년 4월 30일 제89차 주택도시보증공사 미분양 관리지역 공고에 따르면 군산시는 여전히 전국 9개 시 미분양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굳이 공원 주변에까지 아파트를 지어야 할 만큼 집이 부족합니까? 시민들은 허가해 준 동기를 매우 궁금하고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 공익적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심의위원회가 유일합니다. 시민의 알 권리와 위원회의 공정성, 투명성을 위해서 공동주택사업계획 통합심의위원회 희호를 공개하고 희호록과 심의 기준 등 심의 자료는 심의 결과에 상관없이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의 결정이 시민들의 생활 여건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위원회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시민들의 생활 공간 변화, 조망 및 일조권 침해, 교통 영향 등 시민의 일상에 영향을 주는 것들을 공개하지 못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파호수공원 조경휴게소 주차장 확장 공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시장님, 생각은 시민이 민원을 제기만 하면 환경을 파괴해서라도 뭐든지 승인할 작정이십니까? 본 의원에게 나운동 188-7번지 이 세 필지의 아름답고 푸른 숲을 파헤치고 주차장과 상점을 내준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관광진흥과의 진위를 물어보니 민원인이 주차장이 좁다고 해서 주차장 확장 공사를 한다고 합니다.
본원이 담당자에게 누가 몇 명의 민원인인지 물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기존 판출 10대, 이변 주차 15대, 102대 주차장이 있는데 혈세 4억 원을 들여서 604평의 숲을 파헤치고 53면의 주차장을 만든다는데 음파 호수공원을 더 이상 파기하지 말고 후손에게 물려주자는 목소리의 민원인은 군산 시민이 아닙니까? 시장님, 음파 호수공원의 자연 경관을 보존하며 걷기, 뛰기, 산책, 운동으로 힐링하고 건강과 행복을 찾는 시민들은 주변에 주차장을 하고 좀 걸으면 되지요. 어차피 걸으려고 나왔는데 하시는 시민들의 생각이 잘못된 겁니까? 본 의원이 휴일 음파 음식점 단지 주차장을 확인했는데 이곳은 주차 면이 145면, 공터 등 이면 주차 가능이 75대로서 총 220대 주차가 가능한데 이곳에서 주변도까지 계단 통로가 3군데가 있으며 신설 주차장까지도 350부가 되더군요. 이곳에서 잠시 시의원님을 밝히고 설문을 했는데 대부분의 시민들은 주차장을 왜 만드냐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알아요. 뭐요? 누군가에게 뭔가 떨어지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면서 가는 분들. 생각, 행정 신뢰 걱정됩니다.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나 시장님의 마인드는 앞으로도 주차장 확장 민원이 생기면 음파 호수공원 주변 자연을 훼손하면서까지 계속 사업을 확장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억을 들여서 자연환경 훼손하지 말고 구도심 주차장 확충 민원에는 여러 이유 달면서 예산이 없다 안 하는데 주차장 문제 해결하면 상권 활성화도 되고 시민들에게 친송받을 것입니다. 다음은 시민단체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산을 사랑하고 군산 발전을 염원하는 시민단체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건강을 위해 활동하시는 군산 미세먼지 시민대책위원회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리며 유감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단체에서는 지난 4월 17일 시민의 시체인 음파 호수공원에 건설되고 있는 대규모 아파트 건설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시민의 뜻과 공익을 대변하는 시의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시의회는 시장의 권한인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내용을 보고받을 법적인 절차가 없어 승인이 되었는지 알 수도 없는 실정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시정질문에서도 말씀했지만 시의회에서는 음파 호수 공원의 경관 보존과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집행부에 지속적으로 무분별한 개발에 대해서 지적하고 보완을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아는지 모르는지 시의회를 질타하며 현수막조차 의의 잘못으로 몰아가며 군산시의회는 음파호수를 살려내라는 문구까지 사용하는 등 시민들로 하여금 마치 최종 승인권만이 시의회에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도록 시의회의 청렴도 추락 및 부정적 이미지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시장의 고유 허가권인 행정 책임에 대하여 시민단체는 심의위원과 시의회의 책임론으로 몰고 가고 시민들도 시의원들을 비난하는 가운데 시장님은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이라 어쩔 수 없다고 미루고 계시니 기분이 어떠십니까? 논쟁의 책임에서 한 발 물러서 계시니 마음이 편하십니까? 의에 대해서 잘못된 성명서나 현수막이 걸리면 의를 대표하는 의장단은 즉각 오류를 바로잡고
적극 대처해서 해야 함에도 그렇지 않아 전체 의원들의 청렴도가 실추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유사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적극적인 대처와 해명이 있기를 당부합니다. 시민단체가 팩트체크를 제대로 하지 않으니 권한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책임을 져버리고 시민의 원하지 않는 사업을 무사 안일하게 처리하는 거 아닌가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파트 사업계획 수행권자는 시장이며 소관 부서에서 관련 인허가 진행 시 시의회에 보고하는 법적인 절차가 없다 보니 본 의원은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5분 자유발언 시정 질문을 통해 여러 차례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에서는 앞으로도 공정과 상식에 벗어나는 잘못된 행정이나 의부실한 견제에 대하여 비판할 경우에는 해당 문제의 권한이나 이행 주체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 후 비판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시장님은 본 의원의 시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정 발전을 위해 쓰시는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도 외 깊은 감사를 드리며 김경구 의원님 시정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곡동 산 137-1 1원 아파트 신축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통합심의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셨습니다.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주택법 제18조에 따라 각 개별 법령에 따른 위원이 참석하는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통합심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법령의 규정에 의해 운영되는 위원회는 법령에 따른 심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공동위원회는 건축, 도시계획, 교통, 경관위 위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교통영향평가 대상의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별도로 평가 심의를 하고 계신 것을 아마 의원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지곡동 상 137-1호는 사업계획은 2022년 4월 공동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이 됐습니다. 아까 김경구 의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옥명 문제랄지 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공동주택 사업부지는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공동주택이 가능한 곳이고 2021년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영향평가를 완료하고 2024년 4월 우리시 주택건설 사업계획 통합심의와 개벌 변경에 의한 의제협의를 포함한 관련 기관 및 부서협의를 통해 승인 처리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2020년 7월 시행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완물료 지곡동 1원의 공동주택 사업이 일시에 추진됨에 따라 지곡동 일대 주거지역의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여 개발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원님 말씀하신 수라상 옆에 그때는 심의위원회에서 경사도 문제랄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부결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불허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건축위원회나 모든 위원이들이 전에는 아마 김경구 의원님은 다선이시니까 아실 텐데 원래 이게 처음에는 자치단체장들이 아마 위원장을 겸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후로 부시장이 위원장을 겸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니까 이것을 법을 정해서 위원회 말하자면은 심의 의결기관으로 만들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국민에게 우리 국민의 재산권도 보호할 수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개발이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법령을 만드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에 말씀하신 위원 해촉을 권고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독립되고 그런 권한을 가진 그 위원이라는 기관을 해촉할 수 있는 사유는 명백하게 법률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대로 자치단체장이 원래 이 법을 만드는 취지가 장들이나 관해서 마음대로 못하게 독립된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해촉 사유 역시 명백하게 규정이 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특히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해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위법 사유가 있었을 때도 도시계획심의위원장이 해촉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군산시 조례에도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심의를 위한 공동위원회는 건축이나 도시계획 등 분야별 개별 법령에 의해서 위촉된 위원을 추천받아 구성되고 있고 각 위원회는 개별 법령에 의한 절차 방법에 의해 위촉된 위원의 임기나 해촉 사유 등은 개별 법령의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원회 임기는 그가 각 소속된 각 위원회 임기에 따르고 각 위원회별 위원의 임기가 달라 각 위원회 임기가 만료될 때마다 위원을 새로 추천받아 공동위원회를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공동위원회는 2023년 8월 건축위원회 임기 만료로 위원회 간 위원수를 조정하여 건축 11명, 도시계획 9명, 교통경관 각 5명으로 총 30명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해당 아파트 신축에 따른 기반시설 부담금을 부과하는 문제에 대하여 김경구 의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자 2023년 4월 26일에 고시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앞에 김경구 의원님께서 아까 화면에도 나오신 2024년 4월 10일 뒤늦게 해당 아파트 진출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 고시한 이유 관련해서 그 고시 내용은 기반시설 부담금이 아니고 해당 아파트 단지 내 폭 3m 완화 차료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 사항으로 기반시설 부담금과는 별개 사항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2021년 11월 1일 교통영향 평가를 접수하고 2022년 4월 1일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한 후 같은 해 6월 15일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였고 같은 해 10월 21일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지곡동 1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2022년 8월 1일 지정 고시된 바 있습니다. 그때 일몰제가 실시되면서 지곡동에 이런 난개발이 우려됐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이걸 지정을 해야 되겠다 하고 했을 때 아마 의회에서도 엄청난 민원이 들어갔고 우리 시에서도 소유주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그때 의회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라고 이런 의견을 제시를 해주셔서 저희들이 그러면 최소한 기간을 달라 해서 이걸 세워야 된다. 여기가 난개발되기 때문에 안 된다. 아마 의원님께서도 그 사항을 아실 겁니다. 그때 의회에서 저희들이 간담회도 개최했고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저희들이 설명을 했습니다. 지곡동 이런 난개발 방지 차원에서 개발 행위 허가를 제한한 후에 사업계획 및 기반시설 계획 수립 등 필요성이 있다 해서 의회에서도 처음에는 이 내용을 가지고 좀 서로
이해가 좀 엇갈렸는데 저희들이 설명을 해서 의회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기반시설 부담금을 부과하는 지역으로 그때 지정을 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하신 이 아파트는 이것이 지정되기 전에 말하자면 사업 신청이 들어왔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 문제 가지고 아마 우리 해당 부서에서 법률적인 이제 해석 때문에 나중에 이 법률적인 해석을 잘못하면은 이게 법적 소송이 들어가고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과정 속에 있었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이전부터 아파트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어 왔고 이러한 경우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관련 범정에 명확히 제시된 바가 없어 대상 여부에 대한 정리가 필요해 우리시 고문 변호사 자문을 받은 결과 불이익 변경 금지 및 소급 금지 원칙에 따라 이미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기반시설 부담금 요구는 어렵다는 의견에 따라 기반시설 부담금 대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기반시설 부담금을 제외를 한 것이지 이 아파트를 허가가 교통영향 평가에서는 거기에 말하자면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곡동 지금 음파로 가는 큰 그 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원래 기반시설 부담금을 그 지역으로 정해져 않았던 거긴데 쌍용 애가랑이 아파트 공사를 하면서 너네들이 여기 아파트 사업자가 이거 도로가 필요하니까 당신네들이 내라 해서 허가의 교통영향 평가에서 허가 조건으로 그걸 다뤄줬기 때문에 부담 지역이 아니더라도 말하자면은 그런 부담을 시켜서 교통영향 평가를 받도록 해서 그게 도로를 그 사람들이 깔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사실은 도로가 SOC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국가가 해야 되는 사업인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아마 기반시설에 대해서 부담금 지역이 아닌데 그런 걸 할 때는 법적 단툼이 있다는 것을 아마 의원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교통영향 평가에서 지금 지곡동 산 137 1-에 있는 아파트 허가는 그쪽 도로까지 도로를 내야 된다라는 말하자면은 교통영향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가 부담 개발 말이 제목 이게 개발 부담금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할게요. 부담금 부과 지역이 고시되기 전에 한 것이라도 이런 평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한 것이고 오히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저 도면을 보이실지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지금 음파 순환도로고 이게 지금 해당 아파트 부지입니다. 그런데 이 쌍용예가에서 음파로 가는 이 도로 여기서 여기까지 이 아파트에서 이걸 부담을 해서 도로를 내라. 말하자면 우리 그 교통영향 평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그 김경구 의원님한테 설명한 것이 아마 그 얘기일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개발 이 부담금을 부과를 할 때는 면적으로 부과를 합니다. 면적으로 부과를 하게 되면은 그리고 조그만 예를 들어 200평방미터인가 뭐 미만은 부담구역 개발 부담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시비로 도로기 때문에 이런 하수도나 이런 시설을 하게 되는 거 아마 의원님께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적으로만 내게 되면은 개발 부담금 내에서는 면적으로만 부담을 하게 되면은 이 면적이 이 나머지 전체 이쪽 전체 면적하고 작기 때문에 오히려 회사 입장으로서는 그게 훨씬 유리하겠죠. 그렇지만은 우리는 기존에 그렇게 쭉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교통영향 평가에서도 그 도로를 뚫어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의원님한테 답변을 드릴 때 뭐 시가 이익 봤다 했는데 그건 적절치 못한 표현이고요. 우리 공무원의 입장으로서는
교통정책에 나와 있는 대로 이 도로 전체를 회사에서 뚫어야 된다. 이렇게 한 것을 무슨 뭐 이익이 됐네 이렇게 하시는데 그건 적절치 표현이고요. 사실 그렇게 공무원들이 그 부분을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음파 호수공원 주변 난개발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거나 자연공간주를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 역시 우리 음파 호수공원을 보존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데에는 저 역시 동감하고 있고요. 그걸 위해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여기 주차장을 뭐 낸다는 이런 문제들을 제가 주차장은 일절 못 내게 하기 때문에 했는데 이 부분은 주차장을 한다고 그 음파 여러 가지 그 주민 편익 시설 개선 사업을 해서 아마 거기 오는 사람들이나 인원들이 많다 보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주차장을 좀 넓힌 걸로 알고 있으나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뭐 음파에는 주차장 절대 안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경관지구가 지정되면은 잘 아시다시피 각종 개발 행위가 건축 용도 및 건폐율 모든 것이 제한이 됩니다. 과연 이 소유주들, 우리 군산 시민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곡동 개발 부담금을 부과를 하기 위해서 했을 때도 땅 소유주들은 엄청난 저항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런 저항이 엄청나게 많을 걸로 예상됩니다. 군산시에서도 2000 몇 년도인가 저쪽 저 미령동 쪽에 그 지금 뭐 제일 아파트인가 있는 쪽 지금 신축하고 있는 쪽 거기를 자연경관지구로 지정을 하려다가 거기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도시계획 일몰제를 시행함에 있어서도 이걸 푸는데 하향 조정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에 여기를 주거지역으로 지정을 하면서 여기를 예를 들어서 수성동이나 역세권처럼 구역정리 구간으로 지정을 해놨으면은 이런 문제가 없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풀어만 그냥 거기는 와서 근데 이거 거꾸로 다시 제한을 한다? 이것은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 땅 소유주들의 말하자면 반발 우리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우리 시민들은 자기 재산권에 침해가 있기 때문에 엄청난 저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렇지만은 음파를 보존하는 차원에서의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의회와 상의를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묶을 수 있으면은 묶는 방법을 저희들이 한번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위원회에서 시민들 참여를 확대하고 그 투명한 운영을 위해 군산시는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11조에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 규칙 등의 비공개 규정이 있거나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모든 회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3항에서 회의 명칭, 개최 기관, 일시와 장소, 회의 안건, 위원과 참석자의 발언 내용, 심의 의결 내용을 포함한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고 앞으로 군산 시민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각 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는 방안을 만일에 할 수 있는 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다해서 공개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항상 우리 시민들 의견도 엇갈립니다. 이럴 때는 왜 훼손하냐? 또 어떤 분들은 음파를 가려도 주차장이 없어서 차를 댈 데가 있어야 음파를 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 이렇게 얘기를 또 하는 분도 또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음파에 주차장 내는 것은 반대입니다. 앞으로도 음파 호수공원이 자연 친화적인 군산시 대표 관광지로서 일부 관광객뿐만 아니라 군산 시민들의 도심수 휴가 여가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는 만큼
음파 호수원이 가는 중요한 관광장인 최대한 보존하고 환경훼손을 최소화함으로써 쾌적하고 편안한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실은 음파는 그 유원이라는 개념이 있어가지고 개발에 대한 욕구도 있는 것이고 또 보존에 대한 욕구도 있고 두 가지 욕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우리 음파를 발전시켜 나가지 않나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질의를 해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구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나오셔서 보충 질문 하시고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 진솔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상충된 부분을 묻겠습니다. 순서는 개의치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도로 부분에 가지고 본 의원이 우리 시가 이익이라고 하는 표현은 매우 적절치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한 것이고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직원이 한 거죠. 직원이 잘못했다고요? 직원이 한 거기 때문에 직원이 적절치 본 못했다고. 의원이 적절하게 표현. 아니요, 직원이 그 표현을 잘못했다고 제가 그렇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요. 직원한테 뭐라고 좀 했어요? 예. 그랬어요. 그리고 본 의원이 얘기했던 것은 그 수라상 같은 경우는 제 그 이종 똑같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시민원들이 정말 열심히 우리 군산시의 자연 보존을 하기 위해서 음파를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 시민위원들은 아무리 법이 어느 법입니까? 그게? 선정은 누가 합니까? 우리 시의 선관위 누가 합니까? 그 위원을 법에서 해가지고 내려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추천받아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네, 각 뭐 건축이면 건축, 뭐 환경이면 환경 전문가 집단 인재 풀 속에서 해당 부서에서 좋은 분들을 모셔가지고 요청해서 혹시 알으면은 누구좀 이거 해주셔 추천하는 경우도 있고 모르면은 거기다 군산되면 군산대, 전북대면 전북대에다가 이런 분을 추천해 주시오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다가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저는 여지껏 시정 6년을 맡으면서 유원들 누구를 넣어달라고 한 번도 해당 부서한테 얘기를 한 적이 시장님이 없습니다. 했다는 게 아니고 부서에서 그런단 말이죠. 그러는데 본원은 어떤 걸 얘기하냐면 이것은 우리 시가 추천하고 거기서 추천받은 사람을 임명을 하는 거예요. 임명을 하는데 우리 군산시의 그 잘못된 결정을 하고 얘기를 하고 판단을 하고 하는 그런 사람을 법에 의해서 할 수가 없다. 이건 잘못된 거다. 그리고 정말로 제가 이 자리에서 이걸 질문하는 것은 얘기하는 것은 우리 심의위원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내가 심의를 하면서 우리 군산시에 음파에 29층이라는 건물이 서야 되느냐 말이죠. 이런 거 한 번 정도로 얘기해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부결을 던졌어야죠. 부결을 던져가지고 재판을 우리가 행정소송을 하든지 받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우리 군산 시민들이 볼 때 우리 군산시의 의지 또 공직자들의 정말 청년들에 대한 정말 의지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걸 하지 못했다. 그러면 이걸 하지 못한 우리 시민위원들은 스스로 알아서 그만뒀으면 쓰겠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제 아시죠? 시장님이 이거 했으니까 이걸 해촉하라는 게 아니고 이 정도 나오면 책임을 지고 심의위원들은 스스로가 알아서 당신들 아니어도 더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얼마든지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뭔데 이거 뭐 시민들이 생각할 때처럼 뭐가 있는가? 그래서 이걸 그만두지 않고 계속 붙잡고 늘어져 있어요. 대단히 시민들의 불만이 많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자리를 빌어서 본 의원은 스스로가 사직을 내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요. 도로 우리가 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 가지 부분을 저는 갖고 갑니다. 이익이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 공직자가 얘기한 것이고 저는 이것을 보고서 의문이 있다라고 질문을 드렸어요. 그런데 과연 그러면 기반 시설을 설치한다고 할 때 그 비용이 얼마인가 지금 있는가 그 비용. 그리고 우리 시가 이 시설을 했을 때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가 그거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그리고 회사에서 했을 때 70억이 들어간다고 그러고 우리 시가 할 때는 40억이라는데 그에 대한 근거적인 자료 논리를 저한테 줘야죠. 그리고 70억이라는 게 수치로 70억 들어간다? 어떻게 해서 70억 들어가냐? 그럼 이 사람들이 바보예요? 수익이 안 나면 안 합니다. 바보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것을 자료를 줬어야 하고 받았어야죠. 근데 내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우리 받지 않고 협의만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하는 얘기고요. 이게 본 원은요 뭐냐면 이게 부과가 됐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70억이 들어갔다고 합시다. 아직 수치는 모르는데 그러면 시장님 이 사람들이 손해보고 하겠어요? 첫째적으로 이 비용 어디다 물겠습니까? 아파트에다 다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렇죠? 네.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군산의 주택 시장을 흔들어 놔버려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군산의 전체의 아파트, 우리 시민들, 이 사람들이 이 아파트를 살 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 이런 것을 생각을 하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요, 저는요 심의위원 때 어떻게 했냐면요, 포스코인가요? 소령동 삼북동인가요? 그거 할 때요 교통영향평가에서 이익을 보려고 분리했어요. 제가 승인 안 했어요. 예, 꼼수 쓰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인도를 만들지 않으면 않는다 그랬어요. 땅값 내라 했어요. 않는데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네, 군산시 아파트 안 돼도 집들 나무 돌아가니까 하지 마라. 않는다 하더니 6개월 후에 했대요. 했는데 군산시에다 1억 5천 납부하고 제가 사인해 줬습니다. 제 심의할 때. 그런데 이것은 이 사람들이 왜 70억이라는 돈을 손해봐가면서 하겠어요? 첫째적으로 음파 좋은 곳에 승인 얻기 위해서 쉽게. 그러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쉽게 얻기 위해서 했다고 이렇게 보고요. 사업성이 우수하거든요. 거기다 하면은 집이 잘 나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가 회사를 대표한다는 건 대단히 잘못된 거고요. 앞으로 이러한 것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업무를 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는 우리 시청에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 이익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주민들 위해 가지고 그 도로 문제랑을 그렇게 해결하는 차원에서 아까 말씀을 우리 김경건 의원한테 이익 받다 이건 잘못된 우리 표현을 한 것이고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그 문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 회사 측한테 강하게 요구를 해서 지금 그렇게 도로 문제랑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공무원 얘기할 때 그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허가 신청할 때 또 허가 승인했을 때 이 공간을 두고서 변호사한테 물어봤다고 하는데 지금 1, 2년 근무하십니까? 베테랑이에요. 응? 담당 공무원들이 베테랑이에요. 이런 걸
근데 이걸 변호사한테 가서 물어봐요. 아니 그 교통국토부에서도 뭐라겠냐면 이걸 변호사한테 제시한 것보다 승인 요청했을 때보다 승인한 때 요청했을 때 승인한 때 민원 이거 좀 해주십시오 했을 때보다 승인할 때 그때를 기점으로 하라고 나와 있어요 법에도. 그런데 이걸 갖다 변호사로서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그걸 갖다 가지고서 뒤미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고. 이 개발 부담금 문제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확실 좀 해주세요. 여기 저는 베테랑이라고 믿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거기 그 회사가 은성종합개발 거기가 교통량 평가에서 나온 것, 그다음 그 개발 부담금을 하는 지역 전에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해당 공무원 입장에서는 법적인 말하자면 앞으로 개발 부담금 부과 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그럼 나간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해석이 분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 말씀드리고 허가를 내는 조건에 반드시 교통량 평가를 필요해야 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서 은성종합개발인가 이 회사가 그 도로를 내는 것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이런 사실이요. 문제들이 네. 법적으로 다툼은 있다고 네, 생각을 알았습니다. 합니다 앞으로. 네. 그런데 법적으로 다툴 이유가 없다는 말씀을 법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공직자나 우리 시장님 말 듣고 법적인 다툼이 있다 그래서 한다 그러는데 법적으로 아니라 이미 교통국토부에서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건 법적 다툼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라는 그거 한번 거예요. 그 복문 한번 저희들한테 줘보세요. 네, 예. 그렇게 하시고요. 예. 네, 그리고 이게 회사 측이 70억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이거 공사하면서 이게 A급수나 B급수나 C급수나 모르잖아요. 모든 기초고 뭐고 기반이. 그것은 아니죠. 그러니까요. 바로 그것은 아니라고니까 회사 측을 두둔하는 거로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죠. 그건 아니. 그럴 저희들이 수 있겠다.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뭘로 근거로 70억이라고 하냐? 그건 정확히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지금 현재 받지 않고 70억 들어가고 40억 부과되고 이렇게 마음대로 해석 자의적으로 해석은 행정적으로 매우 잘못됐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위원회에 얘기한 거 히어록 같은 거 공개 같은 건데 저도 지금 히어록을 보자 그러니까 그것만 주는데 누가 어떤 발언했는가 그것 좀 보자니까 안 보여줘요. 공개라고. 아니 그렇게 떳떳하고 우리 군산시를 위해서 정확하게 어떤 시민한테 떳떳하게 했으면 내가 무슨 얘기했어 그 이름 보여달라 해도 안 보여줍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공개를 해야 한다. 저는 그래요. 그래야 앞으로 위원회에서 들어가서 정말 공적이고 도덕적이고 또 공익을 위해서 이렇게 앞으로 위원들이 책임을 다한다.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공개를 하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광주 도시계획위원회는 최초로 앞으로 공개하고 또 유튜브까지 하는 이런 쪽이 어떤 저기도 이미 협의를 해서 조례에 되었습니다. 최초로. 그래서 우리 군산시도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서울시 같은 경우는 휴일이 속기록이 됐어요. 다음 날. 그래서 속기록된 것을 공개를 합니다. 포털 전부 다. 그래서 앞으로 속기록된 것을 공개 좀 해달라. 왜 다른 데도 하는데 못할 바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요구하고요. 또 이제 해외치를 이렇게 찾아보면요, 뉴욕이랄지 런던이랄지 이런 데는요 유튜브를 해요. 그래가지고 직접 토의하고 얘기하는 걸 유튜브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들 해외에 나가시면은 이런 것도 배치만킹 하셔가지고 과감없이 이런 위원회를 하고 그러나 공개하지 아니할 사항이 있죠. 이것은 우리 시장님이 보면 아시잖아요. 투기성이나 누가 어떤 저기 이런 것들이 있는 이런 공개 안 해야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우리 시민들이 알 권리를 갖는다면 그것은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주차장 문제 있잖아요. 이 주차장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제가요 현장 다 갔다 왔어요. 그리고
주차장이요, 공영 주차장이요, 놀고 있어요. 오지가야 계속 저렇게 공영 주차장이 저렇게 덤프트럭들이 전부 다 대고 있어요. 차가 충분하니까요. 그리고 지금 주차장 개발하는 데서요 500m예요. 제가 차로 가보니까 재보니까 500m 가면 주차장이 널널한데 구태 여기다 와서 여기 주차장이 없어요. 여기 주차 늘려줘요. 그런다고 해서 저렇게 해야 하니까 잘못된 거죠. 시장님이 인정하셨으니까 저는 거기에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더 이상 부석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듣고, 시장님은 상당히 약해요. 뭐냐면 민원에 약하더만요. 지곡동 3년에 풀어준다고 묶어놓고서 민원인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6개월이 풀었잖아요. 3년에 풀어준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아니 그건 더 이상 얘기하지 마요. 그건 이미 저 간담회에서 했던 저 대화에서 얘기했던 건데, 그렇게도 하시는데 민원이 있으면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정말 우리 공무원이 저기에다가 주차장을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시민을 설득 하나 시키지 못하는 공무원이에요. 어느 민원인이 얘기했는가 몰라도 2013년에 백여대의 주차장이 있는데 더 늘려달라고 그러면 여기 아니면 500m만 가면 350m만 걸으면 거기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 받치죠. 그거 차 늘려래요. 이 얘기 한마디 못하고 사업을 위해서 저 좋은 정말 우거진 저 숲을 해쳐야 되는 거죠. 공직자들 반석 좀 해주십시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이 시장을 꼭 좀 주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경부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답변하시라고 애쓰시는데 두 가지만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시장님 답변서를 보면 6번째 군산시 각종 심의위원회 회의와 회의록 및 심의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을 했는데, 여기에 군산시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3항에 회의 명칭, 개최 기관, 일시 장소 회의 안건, 위원과 참석자의 발언 내용, 심의 의결 내용을 포함한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공개하기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런 답변서를 이렇게 내주는 공무원이 어딨어요? 이미 돼 있는 거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것도 그렇게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회에서 본 자료 요구하면 못 주겠습니다, 배째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그 변호사 자문 결과 한번 열어주세요. 지금 혹시 시장님 우리 자문 변호사라고 그래, 고문 변호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변호사님들 한 달에 얼마씩 드리는지 아세요? 20만 원인가 30만 원인가. 30만 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만 원 주니까 저렇게 해서 30만 원값 일을 하는 거예요. 물어보러 가면 석 달 기다리라고 그러고, 글자 한자 봐주는데 공무원이 글자 한자를 이해를 못해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공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어디야 법률 컨설팅을 맡긴다고 석 달을 저한테 기다려요. 석 달을. 초등학교 5학년만 되면 글씨 읽는 사람은 상식의 부분, 그런 식으로 하는 공무원들이 저렇게 앉아있으니 씨가 똑바로 굴러가겠습니까? 그래서 고문 변호사 제도를 폐기를 하십시오. 그냥 법률 구조 공단이라 그냥 물어보세요. 그냥 공짜로 알려주니까.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나왔어요. 시장님, 앞으로 저런 식으로 30만 원 주고 자문 받지 마세요. 더 웃긴 것도 많아요. 근데 제가 돈 주는 사람이 시킨 대로 해준답니다. 공무원사들이. 그게 말입니까? 돈 주는 사람 군산시에 30만 원 주니까 군산시 공무원이 원하는 대로 저기를 써주고 있어요.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그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공개하면 그 공무원 망신당하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